자, 먼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첫째로 일단 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놓고 볼게요. 네이버보다 재미있는 테이버. 카카오의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현재 카카오톡이 있고요. 거기에 광고가 있습니다. 그죠? 이 매출이 상당히 좀 차지하는 편이고, 그리고는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 있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관련해가지고 뭐 광고도 들어가고, 여기도 광고지. 광고 매출이 주를 이루니까. 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는 또 하는 게 카카오 엔터. 이쪽 매출이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음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콘텐츠도 지금 직접 제작을 하니까 요런 쪽으로 뭐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카카오 페이지라고 있습니다. 웹툰이죠. 회원제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고 글로벌에서 잘 먹히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의 비즈니스 모델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무슨 얘기가 나와요? 카카오 모빌리티 지분 매각 관련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실제로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라는 친구가 분명히 이런 이야기는 계속 떠돌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보여주고 있어요. 뭐하냐? 이 친구가 지분 매각과 IPO 썰이 여전히 돌고 있죠. 그러고 나오는 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이것도 지금 뭐하고 있어요? IPO 준비하고 있죠. 왜 준비하고 있느냐? 이번에 유느님 어떻게 보면 안테나가 카카오에 들어가면서 얘기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스톡 옵션을 지급했다. 스톡 옵션을 왜 지급했는데? 왜 카카오 엔터에 스톡 옵션을 줬을까? 나중에 이 카카오 엔터가 IPO가 될 거다라는 거니까. 그리고는 지금 카카오 페이지는 이거는 이미 IPO로 가닥이 잡혀있죠. 이미 이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IPO. 스톡 옵션이 뭐지라고 하시는데, 그 스톡 옵션이라는 거는 카카오 엔터 주식을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안테나를 매각을 하면서 대주주가 카카오로 바뀌었거든요. 안테나가 원래 유희열 대표 거였죠. 근데 그분들한테 돈을 지급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 스톡 옵션을 지급을 했어요. 투자금을 받고 스톡 옵션을 받는다? 나중에 이 친구가 상장됐을 때 그 스톡 옵션을 행사해가지고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IPO 한다라는 거는 그러면은 카카오톡만 보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업 가치에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기업은 국내에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주회사, 사업회사. 그리고 카카오를 사업한 회사로 볼 거냐, 지주회사로 볼 거냐라고 보면은 카카오는 둘 다 포함되죠. 왜? 지주사라는 거는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의 지분을 들고 있는 겁니다.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페이, 카카오 뱅크. 얘들은 상장돼 있으니까 얘네들이 사업을 직접 진행을 하죠. 얘네들이 따로 상장을 해서 따로 지들끼리 재무제표를 갖고 있고 말 그대로 분가한 친구입니다. 근데 본인들은 사업도 하고 있어. 이 사업이 뭐냐 그러면은 여기 나열되어 있는 이 친구들이죠. 요 외에 뭐 카카오 골프 하는 친구들도 있어. 카카오 VX라고 해가지고 뭐 그렇긴 한데, 지금 소위 말해서 사업도 하는 지주회사고, 그러면 우리가 재무를 냉정하게 나눠보셔야 됩니다. 지주사가 할인을 받는다라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지주사라는 거는 게임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요, 카카오페이로부터 수수료를 받고요, 카카오뱅크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요. 그리고 남은 실적은 카카오 게임에 투자한 사람한테 돌려주는 거지. 이게 따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지주사라는 관점에서는, 그럼 지주사는 뭐가 중요한데, 여기서 받은 돈을 모아서 주주한테, 지금 카카오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기 투자하는 주주가 되잖아요. 지주사 주주. 이 사람들한테 배당을 돌려주는 거지. 혹은 이 사람들한테 뭔가 돌려주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보유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관점에서 지주사로서는 배당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카카오는 배당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0. 몇 프로냐? 0.08%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에서. 그러면은 카카오는 지금 여기서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은 이 사업들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성장하면은 당연히 본인이 스스로 돈을 버는 게 있으니까 할인을 받더라도 돈을 많이 벌어서 기업 가치가 끌어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업 중에 대부분을 IPO로 준비하면 남는 거는 카톡 광고거든요. 근데 카카오톡 광고만 놓고 봤을 때 이 친구의 성장성이나 이 친구의 돈 버는 게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 이걸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카카오톡 광고 매출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지금 오픈 채팅 광고로 뭐 어떻게 저렇게 뭐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지금 8월 4일자 뉴스 기준으로 보시면은 지금 돈을 얼마나 버느냐, 카카오톡에서 광고만 놓고 우리가 보실 때 연결 기준 1조의 매출을 올렸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연결은 카카오 게임즈라는 친구들이 같이 포함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카카오톡 기반의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플랫폼 부분의 매출이 1조 정도 나옵니다. 9,300억. 그리고는 지금 광고 매출액이 얼마? 4,532억. 광고 관련 매출이 4,500억이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IPO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콘텐츠 부분 이런 거는 카카오 엔터, 카카오 웹툰, IPO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잘려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카카오 스토리가 매출이 좀 늘었다,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리된 게 이미지가 있을 텐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게 그 IR 자료에 따로 또 나와 있는 게 정리된 게 있으니까 그걸 좀 더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제조 서비스업 그리고 금융업,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가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게 같이 들어오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일반 재무로만 볼게요. 독립된 재무.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카카오페이 제외하고 지금 보시면은 이 기업이 버는 돈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 1분기, 2분기 1월부터 6월까지 얼마? 2,600억 벌었습니다. 그리고는 작년도 기준으로는 1,700억 벌었어요. 돈을 더 벌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엔터사의 돈을 버는 건지 웹툰의 돈을 버는 건지는 IR 자료를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카카오톡 광고 매출 보고서에는 정리되어 있겠지. 카카오 정도면 보고서가 나올 테니까 보고서 한번 봅시다. 오픈 채팅 발상의 전환 목표 주가 11만원. 자, 광고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있나? 네, 매출액, 영업이익, 판매, 판관비. 여기 있네. 예. 자, 그러면 플랫폼 부문 관련돼가지고 요 정도 플랫폼만 놓고 볼게요. 왜냐면 게임, 피코마 요쪽은 전부 다 나가래가 날 테니까. 그래서 요 정도로 보시면은 매출액만 보면 되죠. 매출액이랑 이익은 없나? 여기 있네요. 목표 주가를 산정해 놓은 사업가치 2022년 기준. 자,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얘는 사업가치에서 사업가치, 자회사 지분가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또 뭐 투자자산 지분가치, 두나무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요런 흐름을 놓고 볼 때 저는 이것만이 어떻게 보면은 카카오의 좀 가치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왜냐면 자회사 지분 좋다 이거지. 피코마, 카카오엔터,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좋아. 근데 이게 지분에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약간 주가에 전혀 반응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들이 매출을 어디서 일으키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한 친구다라고 보실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얘네들 이익만 놓고 볼게요. 지금 이게 단위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지금 단위상은 10억입니다 10억 단위고 영업이익이 얼마? 광고에서 4,550억입니다 이익이 이 정도가 나요. 그리고는 카카오 커머스, 그 다음에 포털 비즈니스 이런 거 있으니까 뭐 포털 비즈니스까지 합쳐가지고, 근데 커머스는 제가 알고 카카오페이로 넘어갈 텐데 요거를 같이 한번 볼게요. 다 더해보시면은 대충 8,810억 정도가 나와요. 10억 원 단위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2022년도에 8,810억을 번다라는 겁니다. 영업이익 기준. 그리고는 이게 PER을 24배를 곱했다라는 거예요. PER 24배. 그럼 요것에 대해서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카카오톡이 영위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업들이 톡피즈 광고, 포털 비즈니스, 카카오 커머스 관련된 거래, 요거 똑같이 하는 친구 누구 있어요? 똑같이 하는 친구가 페이스북 있죠. 전 세계를 상대로 온라인 광고를 하고 있고, 전 세계를 상대로 어떻게 보면은 유저 투 유저, 그러니까 P2P라고 해야 되나? P2P라고 하면 좀 그런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유저에서 유저로 거래를 하는 이런 플랫폼을 운영하는 친구가 페이스북인데, 페이스북의 멀티플, 페이스북의 PER이 얼만데? 라고 하면은 지금 이 15배 나와요. 페이스북 PER이 15배인데 지금 얘들은 주가 산정을 25배로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에러가 있는 거야. 그리고 또 놓고 보실 때 지금 소위 말해가지고 8,810억이 지금 추정치고요. 이거를 24배, 25배로 곱한다고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적당하냐? 8810 곱하기 25배. 그러면 22조 정도 나옵니다. 지금 카카오 시가총액 31조죠. 30% 까여요. 지분 가치가 인정이 되냐 이거지. 지분 가치가 인정이 되면은 지금 SK 스퀘어라는 기업이 SK 하이닉스 지분을 20% 들고 있습니다. 근데 하이닉스가 대충 지금 시가총액을 놓고 보실 때 하이닉스랑 스퀘어를 보여드릴게요. 하이닉스가 지금 66조예요. 거진 70조 잡으시면 돼요. 이거에 20%면 얼마일까요? 70조 잡으면 20%면 14조지. 근데 지금 SK 스퀘어라는 친구 한번 볼게요. 지분 20%를 들고 있는데 얘 지금 시가총액이 5조밖에 안 나와요. 왜 이래요? 안 팔 거니까. 못 팔 거니까. 못 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 팔고 나한테 돈을 준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뭐 적대적 M&A가 들어온다면 상관이 없는데, 지분 가치가 전혀 쓸모가 없는 거야. 적대적 M&A가 안 들어오면. 그럼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걸로 곱해도 얼마? 22조 수준이 적당해요. 근데 이거는 한국에서 한국 애널리스트가 계산을 때리는 거고, 그럼 이거를 페이스북 기준으로 적용을 해봅시다. 그럼 얼마? 8810 곱하기 15조. 그러면은 적정시총이 얼마? 13조입니다. 13조 적정시총. 적정시총이 13조라는 소리는 뭐냐 그러면은, 안 그래도 지금 페이스북 못 올라간다 그러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33조라며. 그러면 한번 봅시다. 지금 시가총액이 33조에서 13조면은 어느 정도까지 빠질 수 있냐? 13 나누기 30 열어보자. 그러면 이게 41.9%네. 곱하기 69709. 일단 대충 29,000원까지 빠집니다. 29,000원까지 빠져야 지금 카카오톡으로 어떻게 보면은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적당하게 가치가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반토막이 더 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거 기준으로 얼마?
3만원. 앞으로 물론 카카오톡이 성장하겠지. 성장하면은 그죠? 그런 관점에서 매수를 하면은 올라는 갈 수 있지. 근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나스닥도 마찬가지, 메타도 그렇지만 페이스북도 마찬가지. 지금 특히 페이스북 이런 애들이 처맞는 이유가 뭡니까? 얘들은 플랫폼이 아니고 하나의 어플이잖아요. 윈도우 같은 아니면 iOS 같은 안드로이드 같은 플랫폼이 아니고 그저 하나의 어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점에서 좀 할인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페이스북은 나름 글로벌 기업입니다. 근데 카카오는 글로벌이 아니에요. 막말로 카카오 커머스라고 하는 이런 친구들 누구랑 커지면 경쟁할까? 네이버 쇼핑이랑 쿠팡이랑 경쟁해야 돼. 카카오톡은 확실해요. 카카오톡은. 근데 지금 우리가 뭐 이미 확인하셨다시피 카카오톡 관련해가지고 요거 대신에 뭐 많이 써요? 텔레그램 많이 쓰지. 텔레그램 많이 쓰는 이유가 뭡니까? 카카오톡에서 약간 뭐 정보 사찰 이런 것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텔레그램으로 넘어가는 이유는 쟤는 정보가 안 남으니까. 증권사 텔레그램에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카카오톡이라는 걸 딱 지고 본인들이 뭔가 성장하는, 성장이 아니지, 이미 포화지. 카톡 안 쓴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계속해가지고 물음표로 작용을 하는 거죠. 카카오가 최근에 뭐 중간에 우리가 카카오 여러 가지 서비스를 추가했습니다. 뭐 카카오가 아프리카 TV와 같이 카카오 TV를 만들어서 런칭도 했었고요.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유튜브한테 밀렸지. 그것도 실패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는 카카오에서 뭐 짤 쇼츠 비슷하게 올리는 거, 그런 것도 영상도 만들고, 크리에이터들이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공유하는 뉴스를 픽하는 그런 것도 만들었었어. 근데 그 서비스들이 나온 지가 6개월 1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확산이 안 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왜? 유튜브가 너무 편하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좀 투자에 있어가지고. 그럼 탈출 기회 따위는 없네요. 그냥 눈물 손절해야만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결국에 얘는 대형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3만원이라고 하는 거는 저게 적정 가치라는 거고 3만원까지 빠진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LG생건도 30만원 말씀드렸는데 저게 뭐 50만원대인가? 반등하더라고. 언제 반등할 줄은 몰라요. 그러면은 이게 대형주라는 관점에서 언제 올라가냐? 환율 돌아서면 얘는 무조건 올라가요. 왜? 코스피가 올라가니까. 수급적 이슈로 그때 되면 무조건 올라가요. 근데 지금은 물 타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주봉 차트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쳐맞고도 회복이 안 됩니다. 복귀가 안 돼. 쭉 뚫고 내려오고 난 뒤에 단 한 번도 20주선이라고 하는 걸 뚫은 적이 없어요. 계속 밀려 내려가거든요. 그럼 이 친구는 대응 방법이 제일 이제 가장 중요한 대응 방법은 이거예요. 본인이 어떠한 그 A라는 종목에서 익절을 하시면서 부분 손절하는 거죠. 카카오가 당장 상패 당할 건 아니니까. 얘를 진짜로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하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팝니다. 진짜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은. 진짜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렇게 벌어지면은 주봉 기준으로 볼벤 하단을 긁을 때가 있어요. 주봉 기준으로. 지금 실제로 주봉 보시고는 이렇게 볼벤 하단을 긁을 때가 있지. 볼벤 하단 타고 내려가면서, 그리고 이게 200주 이평선 이런 거 닿을 때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라인이니까 여기에서 매수 때려서 요 라인 보고 매도 때리는 이런 차트 매매 하시는 분들이 돈을, 수익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무지성 손절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이것도 잘 대응하면은 익절 가능하고 실제로 하락장에서 돈을 버는 공식이 있습니다. 차트 매매상에도. 그러니까 지금 무이성 손절이, 지금 손절이면 이건 진짜 개 바닥 손절이에요. 이거 지금 손절이면 개 바닥 손절이지. 여기는 안 되거든. 여기선 손절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손절을 할 거면 어디 요 라인에 닿았을 때, 요게 어떻게 보면 22평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오히려 좀 더 편안하게 말씀드린 게 뭐냐 그러면은, 수익률 신경 쓰지 마시고 물타기 절대 하지 마시고 A 종목 익절 가능하실 때 익절하셔서 부분 손절하신다 라는 전략으로 계속 비중을 축소한다. 비중 축소라는 거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다른 거 익절할 때 요거 비중을 낮추는, 비중 축소하는, 요렇게 해서 접근을 하시면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왜? 외국인들이 갑자기 200주선이네 하고는 매수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그냥 단순히 나는 스트레스 받아 안 돼, 누가 안 된다더라, 이거는 뭐 팔아야 된다더라, 그러고 파시면 안 되지. 추세가 하락 추세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얘를 그래서 무조건 팔아야 되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주식시장에서 피곤해 하고 무이성 손절하면은 우리 아들내미 말 안 들어, 난 쟤 안 키울래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투자를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거고요. 어차피 단기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장기로 들어와서 물렸다가 지금 마이너스가 지금 뭐 25%씩 났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뭐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은 다른데 좀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다른데 집중하셔야 돼요. 버린 자식이면은 진짜 잘 키운 자식들 익절될 때 버린 자식 순위에서 제일 빡친 애들부터 부분 손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인출하는 거야. 여기서 손절은 하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튈지 모르니까. 익절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데 너무 심한 손절은 삶이 절망적일 것 같아서요. 그래서 손절을, 만약에 여기서 내가 뭐 이렇게 100만 원을 벌었다고 하면은 부분 손절해서 마이너스 80만 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별 실현 손익 있잖아요. 그 범위가 빨갛게 유지될 수 있는 선에서만 계속 잘라내라는 거죠. 계속. 그러면 현금이 더 생기니까 그걸로 또 다른 데서 또 키워오는 거고. 그러니까 진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게 진짜 지루하고 진짜 오래 걸리거든. 근데 이렇게 하면서 잘못 산 것들은 지금 조절하셔야 됩니다. 잘못 산 것들은. 그리고 잘못 산 부분들을, 잘못 산 기업들을 조절을 하시면서 포트를 좀 더 예쁘게 만들어야
더 어떻게 보면은 예쁜 수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비중 축소라는 단어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제가 방송에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최근에 말씀드리고 그런 애들 올라가면은 저 팔았다 말씀드리고 팔고 난 뒤에도 부분 손절 쳐요. 얘는 안 되겠다 싶으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핸드폰 그 케이스 만든 애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어떻게 하라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진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정리하면은 첫째, 손절하지 마세요. 카카오 상패 안 당하는데 왜 손절해요? 손절하지 마세요. 올라갈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상패 당해서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거는. 손절하지 마세요. 대신에 비중 축소를 하기 위해서, 비중 조절을 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데서 수업료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데서 스윙, 익절 투자하면서 그 돈으로 계속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비중 축소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고, 얘가 앞으로 뭐 IPO 이슈가 있으면서 올라갈지도 모르죠. 그런 부분, 혹은 ETF 자금이 들어오면서 올라갈지도 모르죠. 외국인들이 이런 걸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ETF에다가 저 뭐 신흥시장에서 성장하는 플랫폼 기업들 ETF 만들어가지고 돈이 쭉 들어오면은 거기에 실제로 우리나라 뭐 골드만삭스에서 상장해 놓은 ETF가 있는데, 미국에서 네이버, 카카오, C그룹, 또 브라질에 있는 무슨 플랫폼, 그다음 유럽에 있는 터키에 있는 무슨 플랫폼, 이런 데들 다 들어가 있어. 그리고 그쪽에 만약에 돈 들어오면은 올라갑니다. 외국인 수급으로.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투자하실 때, 그죠, 이게 카카오 주주가 워낙 많으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긴 하는데, 저는 카카오에 대해서 진짜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형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진짜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왜? 나 종토방에 이미 글 남겨놨잖아. 언제? 6월 23일날. 작년 6월 23일날 밤에 글 남겨놨어요. 이때가 아마 카카오뱅크 IPO 할 때거든. 다들 알아 이거. 왜? 고점이거든 그때가. 제가 이때 말씀드렸어요. 이제 탈출하셔야 된다. 너무 많이 올랐다. 액면 분할이니 IPO니 너무 버블이 꼈다. 진짜 지금부터는 탈출하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그게 6월 23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도 IPO를 한다라고 하면은, 니 카카오 언제 살래라고 하면은 저 2만원 가면 살 거예요. 카카오톡은 IPO 안 하겠지. 카카오톡은 카톡은 IPO 안 하겠지. 카톡 IPO 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배당 보고 사야 되는데, 그래도 카카오톡이 있으니까. 근데 그 관점에서 야 2만원 갈 거 지금 손절해야 되지 않냐? 당장 2만원 간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한가 찍어서 2만원 가는 게 아니고 천천히 밀려 내려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흐름이 나올 거고, 지금 밑에 있는 IPO, 이 기업들의 IPO가 지금 뭐 관련돼가지고 이거 IPO 맞겠다 그러잖아 이거. 그런데 희망을 거는 분도 계세요. 대신에 이 IPO가 완전히 철회된 게 아닌 이상해야 지금은 카카오톡 관련된 사업만 놓고 봤을 때 지금 기준에서 3만원, 앞으로 좀 더 성장한다 그러면은 뭐 이거 35,000원 4만원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점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얼마까지 내려갈 것 같으니까 손절해야 된다, 아니 그건 아니고, 그게 장기적으로 이런 쪽으로 수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비중은 줄이시는 게 맞다.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내가 수업료를 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시장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냉정하게, 좀 더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당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배당 기준으로 배당 기준으로 일단은 얘가 배당을 늘리고는 있습니다. 카카오가 배당충으로서 카카오가 이렇게 배당 늘린다라는 거는 대단하지. 왜? 네이버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배당 늘린 기업이고, 우리나라 배당 황제주가 맞아. 네이버, 카카오가 배당 계속 늘려. 얘들은 미국의 빅테크를 따라하기 때문에. 근데 이 배당 기준으로 자사주 소각도 없는 상황에서 얘를 다른 애 필요 없이 테크 기업 일단 열어보겠습니다. 테크 기업 기준으로 일단 글로벌 기준 마소랑 애플 보자. 네, 마소랑 애플 보겠습니다. 마소는 배당 있지. 네, 마소가 배당이 1%고요. 애플이 배당이 지금 0.6%입니다. 엔비디아 배당이 있네. 엔비디아 0.12%. 엔비디아 0.12%.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엔비디아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엔비디아 기준으로. 엔비디아 0.12%요? 얘도 양아치네. 좀 양아치네. 애플 기준으로 잡으면 0.6%입니다. 애플 기준. 그러면 애플 기준 0.6% 잡으면은 얘가 지금 배당이 얼마? 55원 정도 나온대요. 자, 그러면은 대충 봅시다. 55 나누기 0.006이구나. 이거 맞아 이거? 왜 이게 9,100원이 나오지? 야, 왜? 맞나? 근데 9,100원 나오는데. 아니, 잠깐만. 15 나누기 9,100원 하면은 그지 0.006% 맞지? 0.06% 맞지? 0.6% 곱하기 100이니까
9,100원인데? 야, 이거 배당으로 따지니까 지금 골로 가네, 이거. 아니, 제가 지금 계산하려고 했던 게 그거거든. 국내 지주사 기준으로 평균 배당률이 지금 3%가 넘어요. 3%로 계산하면 이게 1,800원이거든.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지금 얘를 배당으로 보면 안 되니까. 애플 배당을 끌어온 건데. 네, 9,100원 나오네요. 그러면은 이거를 좀 더 과감하게 100 나누기 0.0012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곱하기 55 하면은 잘못 계산했다. 55 나누기 0.0012 45,800원까지 나오네요. 네, 엔비디아랑 비슷한 배당으로 따지면은 45,800원. 45,800원은 이건 이제 애플 기준. 이건 애플 기준. 이건 엔비디아 기준. 뭐 배당 받자고 카카오에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이건 의미가 없긴 한데 이렇게 따져도 비싸. 이렇게 따져도. 뭐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골 때리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이렇게 말씀드려서 카카오 관련돼서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기가 상당히 어려운 친구이다 보니까 본인의 가치평가 기준이 꼭 서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는 친구고요. 제 기준에서는 카카오톡의 향후 가치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주가는 적어도 2, 3년 뒤에 혹은 4, 5년 뒤에 가격을 반영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3만원 정도를 저는 상정하고 있고요. 4년 뒤에 더블 한다 그러면 4년 뒤에 6만원이죠. 왜냐면 테크 기업이 4년에 더블 정도 성장하니까. 근데 카카오톡이 과연 4년 동안 더블 성장할 수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냉정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비중을 축소를 한다라는 전략을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 물타기보다는 비중 축소 쪽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카오 관련돼서 다시 보기 잘라놓고요. 카카오 여기까지 빠집니다.